어제 있었던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 차이를 좁지 못했습니다. 회동 직후 있었던 회견에서 눈물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이미 좀 시간이 지났지만 후보 때 인터뷰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원내대표 축하드리고요. 예. 네. 저 눈물을 보였다는데 눈물까지는 아니고요. 네. 좀 울컥한 겁니다. 예,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울컥하셨죠. 예. 네. 우선 어떤 내용이 결렬이 된 것이고 결렬이 된 이유는 뭔가요? 그 추경 문제인데요. 추가경정 예산 그 일자리 추경이죠. 그것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이 심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차례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 그 야당 원내대표의 방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한 달 동안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은 이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합의를 시도했던 건데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심의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는 계속하자 이런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논의하는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추경을 최소한 논의는 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반대해서 안 됐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 직후에 네.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정권교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지난 겨울에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정농단 사태 촛불을 든 가장 기저에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너무나 살기 어렵고 천만 비정규직 600만 그 자영업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정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이 그런 속에서 국정농단이 일으키니까 분노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대통령은 바로 그 문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민생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일로 첫 번째 사업을 이 추경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 대통령은 본인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1호 공약으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내놓았고 이게 이 정권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을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 정권 교체의 열망,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된 것, 이런 전체를 부정하고 막아보겠다. 이런 것에 전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근데 울컥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을지로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을지로위원장은 정말 그 고통받는 을들,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자영업, 또 실업,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분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는데, 그때 본 현장은 이게 정말 나라냐라고 할 만큼 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아주 어려운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그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놓은 일자리 추경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막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웠고 저희 그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전화를 드렸고 그 문지방 그 야당 원내대표실 문지방에 닳도록 다니고 그리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저녁 때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그 많은 얘기한 것을 결국은 거절당하니까 너무 화도 나고 그렇게 해서 어제 결국은 안 되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격해져서 그랬습니다. 설득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라고 야당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거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에 여당이었던 분들은 저희 야당한테 그렇게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여소야대이기도 하고 또 4당 교섭단체 체제이기 때문에 억울한 건
매우 어렵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서 보려고 한 달을 저도 거의 잠도 설쳐가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전화드리고 찾아다니고 한 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는 게 부족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야당 시절에도 이 전신인 새누리당을 저지하고 괴롭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랑 뭐가 다른 거죠? 이를테면 추경 같은 거 그거는 그 정권에서 꼭 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도 하죠. 예산이라는 게 그런 면들이 다 있는 거니까. 박근혜 정권이 처음 들어서서 그 박근혜 정권 때 3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3번의 추경을 다 도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추경은 그 정권의 성격과 다 있는 건데 제출한 지 5일 만에 상정해서 19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놓은 추경은 지금 추경 내놓은 지가 17일 됐고요. 정부조직법 내놓은 지가 15일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부조직법도 저희가 6일 만에 상정해서 토론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필요한 일은 한다.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왜 그런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근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나 또 자유한국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분이 막말을 하고 대통령에게 욕하고 이런 거를 보면 이 정권이 인정하기 싫은 거죠. 정권 교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중에서 수단을 갖고 있는 데가 국회군요. 국회는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하는데 운영위원장은 국회 협치의 상징이고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게 그동안 국회의 관례고 아주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네. 그거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막을 수 있으면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딱 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돼 있는 것을 틈을 타서 이 정부 전체를 틀어 막아 보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의당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신 겁니까? 국민의당은 최근에는 이제 추경에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 사실은 어제 추경 논의를 계속한다. 이게 이제 이 합의를 성사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쟁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고 국민의당도 이제 추경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런 거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추경 논의를 왜 국회에서 못하냐?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섭섭하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섭섭하다는 마음은 없애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는 오랜 시간 잘 알고 지내시던 사이 아닌가요? 네, 옛날에 한 25년 전쯤에 서울 노원구에서 바로 옆 지역에 서울시의원을 같이 나가서요. 같은 당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가족 간에도 잘 알고 오랫동안 서로 교류했던 사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시면 물론 이제 사적 관계 넘어서는 정당의 원내대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힐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돌파구도 만들고 그러는 게 여의도인데 그런 시도는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여러 차례 했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제가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제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고요. 또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는 사실이고 또 그런 면에서 그 빌미를 여당이 먼저 제공한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발목을 내준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준비 과정, 그러니까 인수위 등의 인선 검증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점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고 비서실장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지시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을 최근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야당에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 부족한 점이 있는 거는 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자진 사퇴하신 분도 생겨난 것도 맞는 이야기죠. 이 운영위원회를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장을 네. 자유한국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운영위를 소집하기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여당이 해왔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1년 더 남았거든요. 예. 1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그 국민 여론도 생각하고 또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그 국회가 그런 관례를 쌓아왔고 또 국회가 생긴 이래로 다 이 운영위원장은 그 집권 여당에서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위원회 이런 걸 또 저희들이 돌려드릴 생각이 있으니까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런 뭐 요런 사안을 보고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정권 교체가 되면 늦어도 한두 달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넘어갔었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단 2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 원내대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정권 바뀌고 잠깐 남은 기간 2달, 3달. 그렇죠. 그건 어차피 이제 끝나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별로 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고 넘어가서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이번에 1년씩 남았기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1년 정도는 과거에 여당이 해왔듯이 적어도 국회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후보들, 예. 네, 예. 남은 인사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의 이 남은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전략은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그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혀 눈 감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럴듯한 의혹을 잔뜩 늘어놓고 봐라 이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퇴시켜라 이런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김상곤 후보자처럼 처음부터 낙마시킬 목적으로 사상이 이상하다느니 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무조건 표절이 맞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뭐 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요. 청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잘 살펴서 저희들도 판단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안경환 전 내정자죠 이제는. 근데 이 판결문을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네. 이 해당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예정인지요? 판결문이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이 민사 재판의 경우에 개인의 아주 상당히 중요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문이 나올 때는 이름을 가리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 또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 지우고 나오는 것이 그게 맞는 건데 그것이 그대로 다 공개된 버전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당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까? 뭐 조사를 해서 예. 문제가 드러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정농단 사태 촛불을 든 가장 기저에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너무나 살기 어렵고 천만 비정규직 600만 그 자영업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정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이 그런 속에서 국정농단이 일으키니까 분노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대통령은 바로 그 문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민생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일로 첫 번째 사업을 이 추경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 대통령은 본인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1호 공약으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내놓았고 이게 이 정권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내놓은 일자리 추경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막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웠고 저희 그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전화를 드렸고 그 문지방 그 야당 원내대표실 문지방에 닳도록 다니고 그리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저녁 때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그 많은 얘기한 것을 결국은 거절당하니까 너무 화도 나고 그렇게 해서 어제 결국은 안 되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격해져서 그랬습니다. 설득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라고 야당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거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에 여당이었던 분들은 저희 야당한테 그렇게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여소야대이기도 하고 또 그 야당 원내대표의 방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한 달 동안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은 이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합의를 시도했던 건데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심의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는 계속하자 이런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논의하는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추경을 최소한 논의는 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반대해서 안 됐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 직후에 네.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정권교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지난 겨울에 문재인 정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을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 정권 교체의 열망,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된 것, 이런 전체를 부정하고 막아보겠다. 이런 것에 전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근데 울컥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을지로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을지로위원장은 정말 그 고통받는 을들,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자영업, 또 실업,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분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는데, 그때 본 현장은 이게 정말 나라냐라고 할 만큼 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아주 어려운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그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있었던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 차이를 좁지 못했습니다. 회동 직후 있었던 회견에서 눈물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이미 좀 시간이 지났지만 후보 때 인터뷰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원내대표 축하드리고요. 예. 네. 저 눈물을 보였다는데 눈물까지는 아니고요. 네. 좀 울컥한 겁니다. 예,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울컥하셨죠. 예. 네. 우선 어떤 내용이 결렬이 된 것이고 결렬이 된 이유는 뭔가요? 그 추경 문제인데요. 추가 경정 예산 그 일자리 추경이죠. 그것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이 심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차례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